저희가 중량목 구조를 시작하는 평상가는 저는 비용은 종목이 더 저렴하게 정밀하게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게 어떤 점이 좋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한다운건설 조대희 상무입니다. 팀버파크는 뭐 하는 곳일까요? 건축주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팀버파크에 직접 가서 팀버파크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팀버파크는 양평, 서정면에 위치해 있고요. 양평 하면은 조금 멀게도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송파구 오금동 한다운건설 본사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송파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재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에서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1시간 내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팀버파크에 오실 때 지루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양평 오시는 길이 또 워낙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의 길도 있고요. 양평의 북한강과 양평의 경치를 보시면서 오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오실 것 같아요. 한다운건설의 본부장님하고 건축사님하고 한다운건설 팀버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저희가 오늘 이 팀버파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저는 오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두 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다운건설의 우찬욱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다운 건축사 사무소의 조봉주 건축사입니다. 먼저 제가 팀버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팀버파크는 목조 건축을 위한 체험형 전시장입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건축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 이해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곳이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이 국내 유일의,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전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건축사님은요? 네. 그렇다면은 본부장님,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지금까지 만나보셨잖아요. 상담도 진행하셨고요. 기존의 상담 방식하고 팀버파크에 오면은 상담하는 방식이 많이 틀릴 것 같은데요. 어떠한 점이 틀릴까요? 기존에 상담하던 방식은 현장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사무실 또는 박람회에서 만나면서 시공 내역서와 시방서를 바탕으로 해서 종이나 또는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건축주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셨고, 그걸 직접 눈으로 보시고 느끼실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 유일의 체험형 전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사들도 전시장은 있어요. 모델하우스도 있고, 어떤 부분이 틀려서 저희가 체험형 전시장이라고 하는 걸까요? 타사 전시장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단순하게 어떤 공간을 이쁘게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공간의 크기나 구성이나 자재들을 직접 보고 선택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아직 프리뷰 오픈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건축주 분들이 몇 분 이제 오셨다 가셨어요. 네. 반응이 어땠나요? 와, 그러시더라고요. 건축사님, 네, 설계 경력이 제가 알기로는 꽤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택 설계를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제가 해마다 많게는 9-10건 정도 설계를 하고요. 적어도 20건 이상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년 가까이 진행을 했으니까 뭐 1000건 정도 하셨나요? 그만큼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진 않을까 싶어요. 되게 많은 설계를 하셨어요. 그동안 그런 많은 건축주 분들도 만나셨을 텐데, 설계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있었을 것 같고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팀버파크에서는 그런 점들이 좀 달라질까요? 이제 건축주분들마다 도면이나 이미지를 이해하시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도면만으로 뭔가 설득을 하거나 이해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건축주의 이해 부분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팀버파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팀버파크가 이제 중목 구조로 지어졌고,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목조 주택, 중목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목조 주택, 중목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장소로 이동해서 여기로 왔는데요. 본부장님, 네. 경량목 구조랑 중목 구조에 네.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크게 보면 경량목 구조는 벽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량목 구조는 기둥 보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량목 구조는 미국은 2x4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2x6의 자재로 기둥을 세우게 되고요. 3.8cm에 14cm 정도에 되는 나무를 촘촘히 세우고 벽을 붙이는, 판에 붙이는 벽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원목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량목 구조는 105에 105 또는 120에 120 그거보다 더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근데 하나의 원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무가 결이 다르게 붙여진 집성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원목보다는 집성목이 1.6배 정도 강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큰 차이점이라고 보신다면 경량목 구조는 긴 자재가 현장에 배달이 되면 이제 목수님들 또는 굴조팀에서 도면을 보고 잘라서 못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굴조팀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량목 구조는 설계만 정확히 한다라면 프리컷 과정을 통해서 공장에서 지단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위치에 맞게 자재만 놓고 내진 보강 철물에다가 핀만 박는 방식으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더 견고하고 더 정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목 구조가 경량목 구조보다는 내구성이 강하고 네. 정밀하게 시공이 된다 보면 될 것 같네요. 오차 범위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은 네. 허용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되죠? 중량목 구조 같은 네. 경우에 허용 오차 범위가 0.5m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협력업체인 일본의 치코쿠 목재의 견학도 갔었지만 정확하게 잘라서 오면서 그 잘라오는 과정 안에서 함수율 체크나 아니면 열 처리까지 다 해오는 것을 저희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무는 정말 정확히 잘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재가 중목 구조 기둥에 들어가는 구조재라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 요 구조재들이 네. 이제 보에 구조에 따라서 450보까지 맞습니다. 들어간다고 보가 보면 되겠죠. 105에 105서부터 105에 뭐 250, 300, 450까지 구조 계산값에 따라서 고의 두께는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가 저렇게 두꺼워졌을 때 마감이 중간 또는 이렇게 생겼을 때 나머지 부분이 노출이 돼서 보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오픈 천장처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보면 되죠. 경량목 구조에도 저렇게 노출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무를 덧대는 테리어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량목 구조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다 구조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목 구조에 들어가는 전용 철물이고 이것도 다 구조 값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조 개선에 따라서 아무튼 이제 중목 구조가 경량목 구조보다는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내구성이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견고하게 정밀하게 시공이 되었다라는 게 어떤 점이 좋냐면 목 구조가 다 좋은데 유일하게 단점이 있다라면 자리 잡을 때까지의 움직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를 칠했을 때 마감이 약간 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계단 같은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시공해 보면 중량목 구조가 경량목 구조에 비해 훨씬 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집성목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정밀하게 시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중목이 좋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요. 본부장님이 만약에 집을 지으신다 네. 했을 때 네. 중목 구조냐 경량목 구조냐 했을 때 어떤 네. 구조로 지으시겠어요? 저는 중량목 구조로 지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목수님들이 다 훌륭하시고 골조팀들도 정말 다 잘하시지만 그 팀을 제가 결정하고서 계약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따진다라 그러면 공장에서 잘라오는 편을 택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목 구조랑 RC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랑 건축주님 많이 비교를 하세요. 두 구조에 대한 이 장단점이나 한번 비교를 해주실 수 있나요? 주택 용도로 한정해서 봤을 때 꼭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질 필요는 없다. 이제 목 구조로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구성하는 충분한 구조력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층 건물이라던가 아주 대공간을 설계할 때 강구조랑 같이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독주택 한정이라면 콘크리트 구조로 가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열성은 어때요? 그냥 목재하고 시멘트, 콘크리트의 부분이니까요. 열 전도율만 보더라도 이제 목조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조에 들어가는 단열재도 충분히 이제 열 관율이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열 성능에서 좋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C조, 철근 콘크리트랑 중목 구조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요? 순서대로 따지면 경목이 가장 경제적이고 그보다 중목이 조금 높고 그보다 콘크리트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콘크리트가 목조보다 아무래도 비싸게 시공이 되는 이유는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이 듣는 얘기가 중목 구조가 거의 뭐 철근 콘크리트 평단가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한다운건설 중목 구조 평단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평단가라는 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저희가 중량목 구조를 시작하는 평단가는 660만 원입니다. 저
굴조, 단열, 방수, 외장재, 지붕재, 인테리어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요. 이제 저희가 선정한 자재와 시공 방식들이 다 나와 있는 평당가가 66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건축주님이 변경하시거나 다른 걸 선택하시게 되면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네. 경량목구조 대비해서도 막 큰 차이는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중목구조가. 네. 예. 자, 그럼 건축사님, 한다운 건설만의 중목구조에 대한 강점이 있나요? 저희만의 좀 내세울 수 있는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중목구조 설계 및 시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설계 그냥 모듈로 설계해서 하는 것들은 뭐 흉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대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라멘 구조를 목구조로 적용한 방식도 있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이제 노력했던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만의 어떤 기술력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중목구조로. 일반적으로 이제 경량목구조에서도 대형 스팬을 뽑다 보면 뭐 한 5m 정도만 뽑는다고 보더라도 공학 목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패러램이라든지. 그랬을 때 비용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중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공학 목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볼을 가지고도 구조나 설계에서 풀어내면은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좀 더 넓은 스팬을 뽑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목과 경목을 기준으로 어떤 대공간을 같은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비용은 중목이 더 저렴하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초적으로 네. 경목으로 가능할지는 경목으로는 좀 힘들다. 네. 5m 이상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가면 그렇겠지만 이제 경목도 스판을 넓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크로스 구조로 이용한다던가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같이 상승하는 부분이죠.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중목이 일정 규모에서는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팀버파크, 팀버피크 센터에 다양한 시도를 했잖아요. 뭐 대공간이라든지 처마, 캔틀레버. 앞으로 한다운 설계부에서 이런 디자인들, 설계들, 건축주들 요청하면 다 해주실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잠깐 저희 팀버피크 센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말만 하면 지루하니까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요? 팀버코어 공간인데요. 시방 구조물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는 시방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 굴조, 단열, 방수, 외장, 지붕재, 데크재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어떻게 시공하시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어지는 중목하고 똑같이 구현했다고 보면 되죠? 네, 똑같습니다. 예. 여기서 뭐 보면은 뭐 건축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네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인테리어 쇼룸 더 하우스까지 살짝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오무장님이 다 설명을 좀 2층에 인테리어 쇼룸이고요. 인테리어 쇼룸에서는 조명 자재, 방문 손잡이, 마루재, 벽지, 타일까지 인테리어 자재의 전반적인 거를 인테리어 미팅 때 고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곳이 하우스라는 공간입니다. 쉽게 모델하우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8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방과 고급스러운 화장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구경하시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팀버 피크 센터를 저희가 한 바퀴 쭉 둘러보았고요. 다음에는 저희 이제 플로어 피크동을 한번 더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처마랑 캔틀레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이게 또 중목구조의 장점인데, 건축사님, 저희 처마랑 캔틀레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중목구조의 장점이라기보다는 한다움 중목구조의 장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한 모듈까지는 이제 저희가 캔틀레버를 내밀든지 처마를 내밀든지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내민 처마의 길이는 9모듈입니다. 1820mm를 내밀었기 때문에 저희만 지금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만 할 수 있죠. 한다운 건설의 이제 중목구조의 장점이고요. 이제 팀버파크가 5월 10일 정식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식 오픈에 오면은 다른 뭐 혜택이 있나요? 네, 물론이죠. 건축주님들 많이 오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더 좋은 공간을 보여드리고요. 또 계약하시는 분들에겐 더 특별한 혜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